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 침체 임박 증거 없어 견조한 성장세 기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6일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물가가 잡혔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속도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1월 구인 건수 890만 건, 작년 12월 수준 유지.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1월 들어 전월인 작년 12월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도 부합했습니다. 블룸버그, 미국, 한국, 독일에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참여 압박.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독일,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기술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매파적이지도 않고 비둘기파적이지도 않고 매둘기라고 하죠. 아주 신중론을 보이면서 연 이틀 떨어졌던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AI 전 세계 대장주죠. 엔비디아 또다시 3% 오르면서 시장을 견인은 했지만 애플, 테슬라 계속 안 좋습니다. 특히 테슬라 말이죠. 최근에는 강세론자까지도 의견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조만간 영업 적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까지 알려지면서 또다시 떨어졌는데 오늘 아무래도 우리 시장 2차 전지 계속적으로 경계 모드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미국 쪽에서는 반도체 업종 좋았죠. 그래서 오늘 시장 우리 반도체 업종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팔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강관우의 증시팔 시작합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다우는 0.2%, 나스닥은 0.58%, S&P 500도 0.51%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되레 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경제 지표들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P 민간 고용 관련해서 보시면요. 14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1월보다는 증가폭이 확대됐고요.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졸트 보고서도 발표가 돼서요. 이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구인 건수 같은 경우에는 880만 건, 약 890만 건에 가까이 도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전달과 비슷했고요. 시장 예상치에도 거의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그리고 고용 지표가 오히려 부진했다라는 점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게 되면서 국제유가도 장중에 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원유 수요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세는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면 금값입니다. 금값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2,141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가장 높게 올랐던 부분은 온스당 2,152달러였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중국 관련 기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here is still room for cutting RRR. 그러니까 중앙은행장이 즉 지급 준비율 RRR을 이렇게 낮출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크게 언급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서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은행장이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거론을 한 건데요. 중국 인민은행장은 현재 중국 은행업의 지준율이 평균 7% 정도고 앞으로 계속 인하할 공간, 룸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2022년 4월과 12월 그리고 작년에 3월과 9월의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낮춘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춘제 연휴를 앞둔 상황 속에서 지준율을 0.5%포인트 더 인하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판행장은 시중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그러니까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 약 188조 원가량을 풀겠다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지준율 인하로 현재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지급률은 약 6.9% 수준이 됐고요. 중국의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금을 어떻게 끌어모을지 여기에 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될지 양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짐 크레이머 관련된 기사인데요. 이 짐 크레이머가 여기서 나오는 짐 크레이머는 골드만삭스 출신의 CNBC 방송 진행자입니다. 짐 크레이머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 거품은 아니지만 정점이다라고 언급했다라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뉴욕 증시의 약세장을 분석하면서 버블이 아니라 타피에 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정점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거품이 터지는 것보다는 훨씬 덜 파괴적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CNBC는 정점은 주가가 기업의 본원적 가치를 넘어서는 경우를 말하면서 반대로 거품은 주가가 신고점까지 올랐다가 곧바로 하락할 때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크레이머는 증시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도저히 하락할 이유가 없는 엔비디아를 포함을 해서 모든 투자자와 주가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특히나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투자하실 때 항상 유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기사 함께 보실 건데요. Biden and Trump dominate Super Tuesday as Haley exit race라는 기사이고요. 어제가 바로 슈퍼 화요일이었죠. 관련한 결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조기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헤일리 후보는 사퇴를 했는데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재대결을 벌이게 됨에 따라서 미국의 대선 시계는 다시 4년 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에 따라서 11월 대선을 244일 정도 앞둔 시점에 이 두 후보의 본선 경쟁은 조기에 점화되게 됐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베이지북이 공개가 돼서요.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 함께 보실 건데요. US Economic Activity Increasing Slightly라는 기사이고요. 대체적으로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1월 들어서 미국 8개의 연은이 소폭 slight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하게 되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베이지북 반응에 따라서 이 증시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워낙 또 중요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비중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2월 베이지북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어제 증시에서 가장 굵직한 이벤트였던 부분이었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ate cuts likely this year, but more evidence is needed. 일단 파월 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필요하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6일 먼저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이게 된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서
통해서 지금과 같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되돌리는, 그러니까 완화 정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달성은 아직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리기는 내리겠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기존 신중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예상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큰 변화는 겪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파월의 발언 이후에도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면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던 부분 여러 종목 있었지만 눈에 띄는 종목 엔비디아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3%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887달러 선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특징주로는 테슬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2%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근 비공개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스크 CEO에게 아마도 도움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스크 CEO를 만난 건 대선 자금 마련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사법 리스크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대출 기관을 속이기 위해서 자산을 부풀렸다라는 혐의로만 벌금 약 4,70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원할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동안 머스크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비슷한 금액을 계속해서 후원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을 좀 보면요. 머스크가 X 계정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 후보 어느 쪽에도 기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과연 끝까지 머스크의 의지가 유지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전일장에서 0.35%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가 경쟁사의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부과해왔던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규제 당국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렇게 압박이 좀 거세지게 되면서 아마존도 결국에는 좀 백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영국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더불어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이 수수료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바도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구글 클라우드는 이미 클라우드 전환 수수료를 없앴고요. 여기에 이번에는 AWS까지 좀 가세를 하게 되면서 조만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수수료를 폐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장에서는 7%대 상승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트상 좀 살펴보시면요. 주가가 어제 하루만 보시더라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손실로 위기를 좀 겪고 있는 은행인데요. 이런 와중에 외부로부터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외부의 자본 조달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고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가 장중 마이너스 40%대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본 조달 내용이 좀 공개가 되게 되면서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고요. 장중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면서 30%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은행 측이 오후 2시 반쯤에 부랴부랴 10억 달러의 외부에 있는 자본 수혈과 또 새 CEO 선임을 발표를 했는데요. 더불어서 은행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스티븐 무누신을 이사회에 합류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조 조정과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언급을 좀 해주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규장에서 7%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하루 만에 주가 등락폭이 약 50% 정도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플러스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 시작 전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이슈, 오늘의 일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삼성 SDI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돌입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입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인터배터리가 개최가 네. 됐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셀2팩 배터리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고 반면 삼성 SDI는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돌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뉴스인가요? 일단 뭐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제 올 초부터 삼성 SDI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언제부터 만들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많이 있으셨죠. 근데 그게 이제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은. 네, 그럼 24년인데 지금 24년, 5년, 6년은 뭐 하고 27년에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지금 샘플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그러면 관련된 소재 업체들도 삼성 SDI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모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이제 어떻게 수율도 올리고 그다음에 가격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 SDI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셀2팩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같이 이 전고체 배터리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그 인터배터리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LG 에너지솔루션에도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스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2027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보면서 2027년이면 사실 꽤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도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샘플 테스트나 거치면서 수율이나 혹은 가격 부분을 조정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와 관련해서 투자 키워드를 좀 뽑아보자면 어떤 키워드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키워드는 되게 간단한데 전고체 배터리가 왜 꿈의 배터리인지를 알면 이게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여기에 뭐 도요타부터 시작해서 삼성 SDI, 뭐 LG 에너지솔루션 전체 이제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여기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배터리에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2차 전지의 단점을 다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2차 전지가 가장 큰 문제가 화재가 되게 잘 나죠. 그래서 이제 화재가 나면 거의 뭐 30초도 안 돼서 차량 한 대가 다 전소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분들이 사망하시는 경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무서워서 못 사겠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요즘 물론 이제 그것도 보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면 그 안에 있는 리튬이온 자체가 이제 고체로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전고체가 한마디로 모든 게 다 고체로 되어 있어서 일단 불이 안 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전기차의 단점이 그 시간이 좀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맞아요. 예, 이것도 이제 전고체로 바뀌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한 15분 이내로 단축되는데 어제 삼성 SDI도 얘기한 게 한 9분 정도, 80%까지 충전하는데 9분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이제 계속 그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은 또 충전 시간도 되게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주행 거리도 기존에 지금 한 300-400km, 뭐 LFP는 한 200km 정도 될 텐데 그거를 이제 한 600km에서 800km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너지 밀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이게 배터리가 지금 폐배터리 활용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통째로 바꾸면 차량 가격의 한 40%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면 배터리를 수명이 길어야 10년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지금 휴대폰 써보시면 한 2년만 써도 배터리가 뚝뚝 떨어지는데 네. 전기차도 그러면 한 7년 넘어가면 거의 배터리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7년 후에 차는 멀쩡한데 배터리 때문에 차가 안 가는 뭐 이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한 20년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2차 전지의 단점을 다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거고 대신에 아직 양산을 돌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양산도 해봐야 되고 그럼 초기 양산 모델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급차 위주로 처음에는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키워드를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이해하면 좀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재도 막아줄 수 있고 충전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 배터리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가 최근 들어서 좀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된다면 수요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배터리는 뭐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뭐 삼원계 배터리, 그다음에 LFP 배터리가 차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나트륨 이온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배터리를 딱 하나로 통일될 거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나 용도에 따라서 배터리의 사용처는 달라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안 팔린다. 그리고 지금 리튬 가격이라든지 뭐 니켈 가격들이 떨어지면서 양극재 업체들도 좀 안 좋고 1분기까지도 아마 실적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도 사실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일부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쓰다가 결국에 이제 우리 보면 갤럭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3, 뭐 여기서부터 이제 난리가 났었고요. 네. 1, 2는 별로 흥행을 못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인 게 뭐 아이폰도 초반에 나왔을 때는 그닥 흥행을 못했고요. 뭐 2, 3 정도부터 흥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확산이 대중화가 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올해는 아마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그런 계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또 미국 대선도 있으니까 트럼프가 되면 전기차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는데 네. 선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미국에 그 많은 공장 지어놨는데 그거를 다 철수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말이 바뀔 거다. 혹시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전기차 관련 종목들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고체 배터리는 오히려 그냥 저는 이제 한 27년도 양산한다고 하니까 계속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샘플 테스트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LG 에너지솔루션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샘플에 납품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그 실리콘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 만드는 회사 대주전자재료가 LG 에너지솔루션의 LG 화학제잖아요, 전신에 그쪽으로 계속 납품을 하면서 주가가 거의 한 대여섯 배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더 주가는 핫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주가는 또 기대감을 반영하니까 2027년까지도 계속해서 이걸 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중화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바닥을 잡고 돌아설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바닥을 잡고 돌아서기 전에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이나 섹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이제 전통적인 삼원계 배터리는 이제 지금 조금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시세를 또 강하게 냈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수혜 섹터는 아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소재주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도 한번 이제 들썩이긴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고 샘플 만들고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소재주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항상 그럼 SDI는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고 하는데 주가는 어제도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죠. 네. 근데 오히려 이 소재 업체들은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주들이 근데 단순히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만 만드는 회사들은 아니고 그 안에 종목들을 보면 그 기업들이 대부분 자기 본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업에서 또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네. 플러스 알파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조금 더 괜찮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고체 관련해서는 배터리 소재 쪽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샘플을 2027년까지 계속해서 테스팅을 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기대감으로 지금부터 좀 주가들 흐름 함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개장하기 전에 어제장을 먼저 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 외 급등, 급락 종목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시간 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급등했던 종목부터 함께 좀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급등 탑5 종목, 그리고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함께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어제 일단은 뭐 시간의 급등주 같은 경우는 굉장하게 딱 이 테마가 정해지는 시간의 급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HBM이라든지 아니면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엔비디아와 함께 AI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속주라고 좀 해도 괜찮겠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AI 새로운 테마, 그 다음 업종 뭐 테마는 무엇이 될까를 뭐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건데,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CXL 시장이죠. 이제 뭐 사실 HBM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등 뭐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이미 시장을 우리가 쫓아가고는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많이 뒤처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CXL 쪽으로서 이제 시장 선점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CXL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움직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탑5는 모두 다 CXL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가 뭐 더 좋다 말다 할 건 없고요. 사실 뭐 CXL 테마다 보니까 모두 다 함께 움직이거나 모두 다 함께 죽거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볼 수 있는 종목은 5부터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네오셈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네오셈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미 뭐 우리가 AI 테마를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추가적인 상방을 또 가지고 오는 게 CXL이라는 테마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탑4도 이제 TLB입니다. TLB 같은 경우도 사실 봤을 때는 뭐 CXL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서 어제도 이미 사실 뭐 급등이 나와주긴 했어요. 급등이 나와주고, 조정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시간에 좀 움직여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볼 수 있어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좀 재밌죠. 얘 같은 경우는 뭐 HBM으로도 엮이고 온디바이스 AI로도 엮이고 뭐 사실 AI 반도체, 모든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비슷하게 엮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CXL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도 엮이면서 시간에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도 CXL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래서 움직여주는 거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킨스 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오킨스 전자 이제 같은 경우도 CXL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시간에 움직여주는 모습. 이렇게 지금 5가지 모두가 이제 CXL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CXL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서 강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 5개 중에서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뭐 관심을 가져보는 좋은 종목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저는 사실 오킨스 전자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고 하면은 우리가 제가 앞에다 말씀드렸다시피 네오셈 같은 경우도 이미 너무 신고가 패턴으로서 고점에 올라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TLB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다? 이미 고점으로서 치닫고 있는 구간,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이 상승폭이 아직 더 남아있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지금 좀 어느 저항 정도에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안 봐도 그냥 신고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엑시콘 같은 경우도 안 봐도 지금 거의 그냥 신고가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조정 줬다가 가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사실 문제할 건 없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니까. 하지만 내가 매수를 했더니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받쳐줬을 때, 만약에 신고가 차트에서 잘못 접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가줬을 때는 좋겠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그대로 하방으로 때려맞는 구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신고가까지 아직도 많은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폭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오킨스 전자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유 없이 이렇게 하한가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하한가를 연이틀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여기서 이제 거래를 터뜨리고 거래 없이 또 추가 흘러내리면서
CXL이라는 모멘텀을 엮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서 나왔던 이 하락이 뭐가 될 확률이 크냐? 오히려 개인들을 털어줬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런 개인들을 털고 나서 오히려 주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하락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와줬을 때 개인 물량을 털어냈기 때문에 거래량을 터뜨렸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까지도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을 기대했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3배 정도는 더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12,000원 아래에서 한 8,000원 이 구간까지 그냥 열심히 분할매 포지션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CXL이라는 모멘텀과 함께 충분히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탑 1은 이제 오킨스 전자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급등 종목부터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어제 삼성이 CXL 시장 선점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 종목 모두 다 CXL과 함께 좀 엮이면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장에서 오킨스 전자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고가 달성 이전이다라는 점 보셨고요. 이유 없이 또 연이틀 하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남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선으로는 8,000원에서 12,000원 선까지 분할해서 접근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급락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급락 탑5 종목 그리고 오늘장에서 유의해서 좀 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 급락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뉴욕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는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가져가고 있지만 조금만 흔들어줘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빠지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지속적인 하락이 반복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시간에서 또 하락했던 종목들은 뭐 이슈가 있어서다 라기보다는 이 실망 매물의 추세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실망 매물이라는 거는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저항을 뚫어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슈가 나와줘야겠지만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삼자 배정이라든지 납입 관련된 이런 이슈 이런 것들이 뭐 지연되었다든지 말 그대로 개인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실망했기 때문에 나오는 매물의 추례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제는 전체적인 실망 매물의 추례 이것들이 이제 시간에 하락했던 종목들의 대다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중에 이제 5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폴라리스 AI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근에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실망 매물의 추례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과거에 이제 고점대가 이런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은 저항대 맞고 저항대 맞았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가 나와줬으면은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돌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윗꼬리를 강하게 남기다 보니까 뭐 개인들의 물량을 한번 더 털어주고 갈 것인지 아니 보통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5위평을 타고 가기 때문에 털어주고 이렇게 다시 오늘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어제 추가적인 신고가 이제 저항 돌파 안착 흐름이 나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저항 구간에서의 매물 돌파 실패와 함께 실망 매물의 추례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테라사이언스를 네 번째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망 매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3월 달은 우리가 상장 폐지 시즌이라고 해요.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상장 폐지가 되던가 상장 유지가 되던가 하는데 이제 테라사이언스가 사실상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망 매물이라고 표현할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가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바닥에서 뭐 할 수 있다. 기술적인 반등을 가지고서 이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테라사이언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의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망 매물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뭐 실망 매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120 저항대를 뭐 뚫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다 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환기 종목이죠.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옴에 따른 환기 종목 리스크 때문에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나와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KC 코트레일이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도 시간에 빠졌지만
빠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역시나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고 하면요. 투자주의가 붙어버렸어요. 개인들은 투자주의가 붙으면 이제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 좀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KC코트레일 같은 경우도 사실상의 월봉상 보면은 굉장히 저는 바닥에서 오히려 올려쳤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자리다 생각하고 있지만 투자주의가 붙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 뭐 때문이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분봉 차트예요. 1분봉 차트. 1분봉 차트인데 갑자기 동시효과가 끝나는 순간에 주가가 140원 이상 올라가 있어요. 한 15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종가가 급변했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종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주의가 붙어버리다 보니까 개인들의 갑작스러운 리스크 관리, 또 투자주의가 붙으면 개인들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망 매물이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 물량 출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EM넷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EM넷을 볼 수 있는데요. 자, EM넷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취지직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TV를 이제 추월했다라고 하면서 주가 시간에 급등락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에 이제 좀 실망 매물의 출회와 함께 재료 소멸이라 볼 수도 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자리예요? 저항 자리입니다. 저항 자리. 그러니까 저항을 맞고 뚫지 못하고 빠지다 보니까 이런 조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회한 것도 있지만 모멘텀도 보다 단기 재료도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빅텍 같은 방산주가 올랐어요. 언제 그날 딱 하루 오르고 끝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단발성인 재료 때문에 이 재료 소멸과 함께 실망 매물이 출현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E8라는 종목입니다. E8는 최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 뭐 아무래도 이 저항 자리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자, 지금 이제 25,000원대를 강한 저항으로 표현하면서 어제 음봉으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000원 저항을 맞고 음봉, 그 다음에서 이게 5위평이 올라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흔히 삼각수렴대를 만들었을 때는 하방으로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리는 게 돌파와 함께 올리는 게 차트상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8 같은 경우도 사실 저항에서의 추가적인 하방을 예상을 하면서 조정에 따른 이제 조정을 예상하는 그런 실망 매물의 출회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봐야 되는 건 어떤 종목이냐? 자, 아무래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저는 이제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제일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크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점에 있는 부분은 확실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상장 폐지 시즌을 앞두고 관리 종목까지는 사실상에 괜찮아요. 관리 종목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만 엄청나게 불안한 건 아닙니다. 근데 환기 종목은 정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을 앞두고 환기 종목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 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테라사이언스 제일 조심하시면 좋겠다. 끝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급락 종목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급락 탑5는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실망 매물들이 좀 출회하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 급락을 좀 했고요. 오늘 장에서 유의해서 볼 종목은 테라사이언스입니다. 차트상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에 놓여 있긴 하지만 또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만큼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매일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이수페타시스, 펀더멘탈로 신한지주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차트 좀 볼까요? 최근에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주 난립니다. 난리. 이거 보세요. 한미 반도체도 뭐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올라간 게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 1년 전으로 기준해서 뭐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그거에 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2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올라가고 최근에 이 빨간 줄을 보시면 몇 달 이렇게 옆으로는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또 엔비디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같이 한미반도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HPSP 여기도 뭐 계속 분발하고 있고 이오 테크닉스도 최근에 20만 원을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게 지금 그림의 떡이죠. 근데 어쨌든 AI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입니다. 기대했던 흐름 그대로 회사가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4분기에는 조금 좀 현찮았죠. 특히 일회성 비용 때문에 공장 그 증설 비용도 있고 미국 법인 비용도 있고 그래서 일회성 비용 때문에 뭐 OP 마진이 8% 중후반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경상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AI 쪽의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뭐 엔비디아가 뭐 H100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차세대에 있어서도 H200이나 B100 이런 쪽도 상당히 수요가 견조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만들어서 되기 바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는 공장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있고 캐파가 이제 돌아가는 게 하반기부터는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가속기양 믹스 개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믹스라는 거는 구성 이제 B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진 쪽이 많이 좋아지면은 마진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믹스가 개선되면서 마진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물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Q죠. 물량이 늘어나면 고정비 부담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공장 증설 비용으로만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이제 Q로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갑자기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BNK 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수요 쪽을 얘기를 했어요. 수요 강세가 여전하다 이런 얘기고 여기도 하반기에 이제 사공장 시작된다 이런 얘기고 이 회사에서는 특히 대만에 있는 이제 경쟁 업체들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좀 못 들어가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포워드 PR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죠. 이따가도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대만 포워드 PR은 뭐 35배까지 가 있다. 근데 여기 20배 초중반 정도 와 있는데 이 정도 된 거는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 이미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이렇게 사과 대 사과 이렇게 비교를 할 필요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쪽에서 추구하는 사업 쪽에서 수요는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쪽을 이제 봐야 되는데 영업이익률은 주가랑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어쨌든 초기에는 고정비 비용 부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장 증설을 해놨다 그러면 뭐 캐펙스에 대한 감가상각 그 부담이 좀 초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일 내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번갈아 가면서 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 와중에는 누가 지금 팔고 있죠? 개인들은 지금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기관이 살려면 개인들 물량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팔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팔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공매도 잔고율 0.1%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밑에까지 10만 주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사는 게 진짜로 진성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공매도 잔고율 상당히 낮은 상태에 와 있고요. 자, 밴드로 봐서도 이제는 파셔도 괜찮을 그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상단 부분에 와 있잖아요. 이미 상당히 많이 그 반영을 하고 있다. 아까 그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짐 크레이머가 이제 정점 부분에 와 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버블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점 부분일 수도 있겠다. 미리 주가는 먼저 달리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PER이나 PBR 볼까요? 낮지 않죠. 이스페타시스 28배 이렇게 와 있고 이오 테크닉스도 지난번에도 이제 80점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1배 이렇게 와 있고 한미반도체 상당히 큽니다. 62배. 지금 2차 전지 PER, PBR 못지않게 높습니다. 한미반도체 PBR로 봐도 12배입니다.
상당히 높고요. 이수 페타시스 6.7배니까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모멘텀이 나올 게 단기간에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목표 주가로 봐서도 지금 3% 정도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이거보다 다시 목표 주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컨센서스 기준이 이렇고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다. 이미 목표 주가를 여러 그 추월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지수로 AI 반도체 쪽 관련 주죠. 이수 페타시스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조금 느린 주식입니다. 신한지주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상당히 느린 느낌이 나오죠. 빨간 줄로 제가 신한지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만 금융주 11개사 가는 거에 비해서 신한지주는 밑에서 갭을 좀 메꾸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후행하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다. 업계 평균보다 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갭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분발할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어제 수급도 괜찮더라고요. 자, 키움증권이다. 모범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뭐 안정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면 대출이 뭐 연간 뭐 3%, 4% 이렇게 늘어날 수 있고 그 NIM이라고 하죠. 순이자 마진인데 이것도 적정 수준 이용하면 하루 지나면 그 순이자 소득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업 외 쪽에서도 이제 뭐 수수료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거래를 하면 할수록 들어오는 거니까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충당금, 그러니까 손실이 날 수 있는 것만 없으면 돼요. 근데 이 회사는 충당금도 선제적으로 막 이렇게 쌓고 있잖아요. 뭐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은행들도 금융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주 환원율 이런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들어온 걸 가지고 주주한테 환원해 주는 비율이 22년 대비해서 23년에는 36%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배당을 분기마다 균등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OP가 영업이익이 균등하게 나오면 안정적으로 나오면 균등하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주식도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을 정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업종 내 최선호주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최근에 올렸네요. 58,000원 선으로 좀 올렸다. 그리고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적립을 했기 때문에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지 마라. 관리는 긍정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올랐죠. 그런데 외국인 기관 여전히 가열차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 계속 팔고 있는데요. 뭐 파셔도 되는데 좀 천천히 파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끝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율 0.3% 많이 내려가 있죠.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환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이것도 중상단까지 많이 와 있죠. 그러나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 있다. 긍정적으로 조금 보시고요. PBR은 그나마 조금 좀 높습니다. 업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0.66배 PBR입니다. 자, 목표가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 17%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이수 페타시스, 펀더멘탈로 신한지주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3%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오늘의 일면에서는 인터배터리에서 있었던 삼성 SDI의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신한지주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증시 구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